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내일은 또 좀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지없이 수능 주간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수능을 치른다고 하니까 날씨가 또 추워지는 건지 다행히 뭐 수능 치르는 날에는 조금 날씨가 풀린다고 해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지난 한 주 경랑이라고 하면 경랑이죠. 자산시장에 많은 변화들이라고 할까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4,100, 4,200까지 뚫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갑자기 뭐 3,800, 900대까지 떨어지는 뭐 이런 또 급락하는 이런 시장 상황, 뭐 금값도 떨어지고 코인 시장도 떨어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경랑이 좀 있었습니다. 경랑이 심하게 있었죠. 특히나 뭐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코인, 뭐 이런 자산시장들에서 이런 경랑은 흔하게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매번 잊어버리고 살아요. 항상 이게 변화가 큽니다. 이 자산은 변동성이 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모든 걸 결정하시는 경향이 많죠. 예,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흔한 말로 탐욕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눈이 멀다 보면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기 시작해서 많은 걸 놓치고 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4,200 주식시장 갈 때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많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다 합니다. 대부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식이 폭락을 하는 그 순간 환율도 오르고 뭐 외국인들은 7조 가까이 팔았다고 해요. 그 외국인들 잔치였던 것 같아요. 자산시장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 판 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그러면 개인들은 장기 투자를 해서 뭐 장기 투자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르긴 오를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단기로 투자라고 생각하고 약간 투기적인 성격의 자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일명 뭐 대출을 받아 투자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뭐 반대 매매도 일어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불확실성은 둘째 치고라도 어떤 시장에 약간 과열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투자를 하시면 위험하죠. 많이 위험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부동산 자산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2, 3년 사이에 부동산 자산도 상당한 변화를 겪기는 했어요.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뭐 단기간에 정부 뭐 정책이죠. 정책 자금이 나오고 뭐 이런 규제를 갑자기 풀었다 막았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변동성이 꽤 있죠. 있기는. 하지만 그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실제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부동산은 그렇게 쉽게 사고 파는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누군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끼리 움직임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일 뿐이지 주식시장처럼 4천이 가고 5천이 된대요 라고 해서 막 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런 자산시장 변동성이 생기면 오히려 부각될 거다. 또 많은 분들은 이미 이런 자산시장의 특징을 보고 시장에 선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또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서부터 이미 투자자들은 이 자산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5월달, 6월달 그리고 3분기 들어서 많은 거래량이 또 일어나고 또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택시장 쪽이 뭐 거래가 많고 이러니까 또 당연히 빌딩 시장도 많을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다릅니다. 주택시장에 들어가시는 분하고 또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시장에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의 성격이나 또 투자를 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빌딩 시장도 어렵다, 이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택 시장이 어려울 때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빌딩 시장 쪽으로 대안을 찾습니다. 일명 투자의 대체제의 역할을 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빌딩 시장이 어려우니까 주택 시장으로 간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대체제 관계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어떤 투자 시장의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 투자의 어떤 방법이나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랑이 있는 자산시장, 뭐 주식, 채권, 그 다음에 환율, 거기에 코인 시장까지 이런 경랑이 있는 불안정한 자산시장에 부동산 투자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뭐 빌딩 투자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는 언제 하시는 거다? 남들이 안 할 때 하시고 또 남들보다 먼저 하셔야 시세 차익이라고 할까요? 자산 증가 속도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남들이 살 때 나는 팔고 나오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0만 전자를 뚫고 삼성전자가 11만 원 갈 때 누구는 팔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들어갔습니다. 그럼 누가 잘한 건지는 여러분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투자 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에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것까지도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계획적으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누차 당부드리고 있고, 요즘같이 흔들리는 이런 경랑이라고 할까요? 경랑치는 자산 시장의 가장 매력적인 자산은 부동산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남들 다 한다고 하니 막 금투자부터 시작해서 그 안정적이라고 하는 금투자도 막 하루에 5%씩 떨어지더라고요. 뭐 그런 시장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흔한 말로 지조를 지키면서 투자를 하자. 내 기준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또 가지고서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 많은 변동성,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시장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기준만 정확하다고 하면 절대 망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분명히 하신다고 하면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수능 치시는 분들 수능 잘 치시고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